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나온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뉴스와 금융시장에 관한 거, 정치적인 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방향성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크로적인 거를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큰 주제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언제서부터 직접적으로 상승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매도를 언제서부터 해야 될 건지, 언제까지 상승할 건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기보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라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추려서 방향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그래도 대충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거랑 어느 정도 일치가 하는구나. 좀 이 부분은 틀리는구나. 아마 이런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동 12DC 파일럿 시작. 제가 블록체인이 이제 탄생했다. 가상자산 시장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전 세계는 통화가 원 커런시로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자, CBDC 파일럿 테스트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어요. 파일럿의 결과는 국경 간 지불 개선을 위한 G20의 로드맵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글로벌 및 지역 플랫폼의 개발을 알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여기서 더 진보하고 빨라지면 아마도 일일 생활권으로 갈 거고, 일일 생활권으로 간다는 얘기는 생산자가 됐든 중간에 유통에 개입된 마진을 노리는 어떤 그 상업자가 됐던 무한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를 아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해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일단 에이다 가격은 카르다노,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슈퍼황소 사이클을 주도함에 따라 처음으로 3달러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요즘에 많이 엄청나게 상승을 있었고, 에이다도 되게 많이 상승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XRP가 이 코인 가상자산 시장의 끝판왕이라고 말을 지속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아마 XRP를 투자해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에이다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서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짜증난다, 지친다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였는데, XRP가 가는 길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XRP를 에이다보다 훨씬 많이, 상대도 안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이고, 다 근거 있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엘리트들이 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맞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되돌려 보세요. 7월 1일 날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르다노가 들어간 날이 7월 1일부로 들어갔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에이다 코인이 얼만큼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를 항상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큰 거대한 흐름의 방향성을 볼 때, 개별적인 코인을 볼 때도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이제 중요시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저께 이제 FTT 코인이 FTX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이게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30 몇 프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이낸스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위태위태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돌잖아요. 중국과 엮여 있다는 어떤 그 프레임 때문에 호재가 나올 때는 또 중국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견해를 많이 피는데, 어쨌건 얘네가 이제 향후 다가오는 한두 달 내에 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이제 좌우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 코인 중에 BNB도 되게 중요하고 FTT는 지금 상승세에 계속 있는데, 이걸 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저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VGX라는 코인도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VGX 코인도 한번 보이저 거래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뭐 WRX는 제가 30센트가 되기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건 이 FTT 코인을 보시면서 이런 코인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눈여겨 보시고 지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각 주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텍사스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글루와 CTC 관련해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시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재단이거든요. 예, 이더리움 재단. 근데 이더리움 재단하고 같이 파트너다. 예, 협력사다. 뭐 협력했다. 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보다는 우회적인 거죠. 근데 인프라 트랜잭션 프로젝트의 시범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면 이더리움 가스비를 10에서 15% 정도 절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센시스한테 인정받은 거죠. 글루아 같은 경우. 그래서 CTC 코인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질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막 이렇게 가격이 형성 안 된다고 그리고 상장이 안 된다고 그거를 보시기보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인프라를 깔고 있나 현실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선동하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나온 뉴스를 전 그대로 이제 전달해 드릴 뿐이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방향성에 관해서 제가 이번 달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게 방향성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 기준에서 5만 달러 위까지 있다가 또 4만 9천 달러, 4만 8천 달러 언저리에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9월 14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폭락 장세가 올 거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그러니까 애플사나 구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아이폰, 뭐 신제품 출시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경제 상황이 향후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 극악으로 치달을 거다. 빅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말을 할까요? 근데 9월 14일에서 9월 15일 사이라는 견해가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시장 관측으로는. 근데 아이폰 13이 이때 이제 출시를 해요. 이때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애플사에서 아마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좀 심해지면서 한 달을 늦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 전까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막 이렇게 사람들 불안한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긴 하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그냥 저냥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부탁드리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단추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또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오늘도 고개 숙여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시장에 뭐 패닉할 필요가 없는 게 대한민국 90일짜리 트렌드거든요. 예, 여기 지금 보면 25 근사치예요. 100이 리치라고 봤을 때 25라면 사람들 관심도가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나야 될까요? 근데 카톡방을 보면 참가 인원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지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 직장에서 인정을 받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네.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왕자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요. 뭐가 됐든. 딱 능력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저는 인내력이 되게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던해요. 약간 성격 자체가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라서 전 세계 90일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람 관심도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시세는 그냥저냥 흘러가는데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에요. 뭐 개별적인 알트코인 차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기 차트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제가 흥미로워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 이번 달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차트를 그린 게 딱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이번 달 중순까지 변곡점이 한 두세 번 정도 일어나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12월까지 장세가 나쁘지 않게 상승파동 3파를 그리면서 거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분 말, 이 차티스트 말 하나, 그리고 제가 라울팔이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 투자자 중에는 매크로로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을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예견을 하죠. 이게 언제 예견했냐면 이 뉴스가 나온 게 2월 4일 날 2021년도.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예견을 했었냐면 그 연 안에 올해 안에 이더리움이 2만 달러까지 도달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차트랑, 자, 그리고 9월 1일 날 또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한다기보다 또다시 이제 강조해서 라울팔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2만 달러, 느낌이 좋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한 번 립을 하신 거예요. 9월 1일 부로 해서 라울팔이 이제 2022년 3월 이전에 목표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연말이죠, 연말. 자, 근데 9월달 제외. 9월달은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몇 번의 사이클은 올 거다. 다만 여기서 튕겨져 나가진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잊지 마세요. 보통 1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최고치에서 5배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에서 5배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2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분이 이제 강조한 거대로 내년 3월까지 만약에 이 정도까지 이더리움이 2만 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펀더멘탈 있는 알트코인들, 아직 가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그 배수율을 곱해보면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그 차트를 매크로적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25만 달러에서 40만 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자, 플랜 B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죠. 9월 달은 약세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43,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라울팔이 얘기한 것 같이 마지막 3개월은 지속적인 상승세요. 여기 보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63,000달러, 98,000달러, 135,000달러 금액의 차이가 라울팔이 예견한 거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방향성을 봤을 때 큰 흐름에서는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울팔이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갈지, 뭐 플랜 B가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에서 이제 기입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진짜 라울팔이 예측하는 거대로 진짜 많이 상승을 하면 올 엑시트 할 거고,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거다, 내 예견보다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하면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그 사이 언저리에는 조금 이제 방향성에 관해서 좀 엑시트 할 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크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 반드시 폭락은 와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을 봐도 그렇고 알트코인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폭등이 있으면 반드시 폭락이 옵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 호주 연방정부는 온라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인터넷의 익명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 계정은 사람들의 여권과 연결됩니다. 통제되는 사회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분이 이제 하시는 거죠. 호주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 얘기를 보고 플랜 B가 이제 한마디 해요.
아직도 이것이 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권 및 통제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여권 및 QR 시스템을 구현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돈을 압수하여 자유를 파괴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솔루션의 일부입니다. 라고 플랜 B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탈중앙화라는 껍데기를 썼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부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건 맞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건 통제되어 있는 사회다. 그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한 가지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밤에 통금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코비드-19로 락다운 하는데 통금한다는 얘기를 얼마 만에 들어보나요? 통금한다는 얘기를. 자, 우리 되게 옛날에, 되게 과거에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통금을 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인데 적발이 되면 뭐 400달러인가? 제가 알기로는 뭐 4,000달러인가? 4,000달러.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환율이 되게 싸긴 해도 4,000달러면 작은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호주는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뉴욕시는 지금 강우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 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태우호수 근방까지 산불이 많이 나서 되게 극심하게 위험한데, 또 한쪽에선 뉴욕 같은 경우는 또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권의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되게 위험한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상이변 때문에 별의 별일이 다 생길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니까 그걸 뭐 제가 위기를 조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유토피아적인 것보다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뭐 애인 있으신 분들은 애인과, 아니면 뭐 부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을 여유롭게 잘 즐기시라는 거죠. 너무 막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 이러신 것보다는.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3차 접종이 있는 시기가 정확히 8월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 그래프를 보고 누군가 이제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사실은. 이 백신에 관해서. 그래서 3차 접종을 하는데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거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의 지금 현재 이제 뭐 현물 경제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로헤지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세일이 그러니까 붕괴됐다, 뭐 크래시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인벤토리가 뭐 그러니까 전저점을 갱신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끝에 그래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는 거예요. 창고에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다 관련돼 있는 거는 주유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현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현물 경제는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 크립토에 여기 보면 비스트뱅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생긴 가상자산 은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OC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청한테 최초로 허가받은 크립토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SAP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뭘 빌릴 수 있고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CNBC에도 아마 보도가 됐을 텐데, 여기서 취급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에이다,
파일코인, 그리고 OXT라고 오차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알고랜드. 예, 요거까지.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이것만 또 말씀드리고, JP모건이 알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경고? 지금? 알트코인이 붕괴될 거다.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예견하기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 잘 버티면 초극상의 알트코인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JP모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대로 갈 비율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질 것보다는 조금 높은 확률이 되게 높아요. JP모건이 얘기해서 반대로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뭐 미국은 뭐 캐나다로 가는 여행을 뭐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거를 또 금지를 시키고, 스웨덴에서는 이스라엘로 가는 여행을 또 금지를 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또 다 이렇게 그걸 하네요. 차단을 시키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3차 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프를 또 올리면서 누가 또 요거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14일 전까지는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는 장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펌핑이 없을 가능성도 높지만, 비트코인 ABC인가? 걔는 올라가는 이유를 저도 알긴 아는데, 솔직히 딱 핵심 나오는 어떤 거기다 트리거가 작용할 만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펀더멘탈이 있는 코인이 ABC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잘못 투자하면.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울팔이 예견한 거랑 플랜B가 예견한 거랑 차티스가 예견한 거 공통점을 찾으시면 대충 아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